오늘날 달러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60%, 국제 대출과 예금의 60%, 국제 채권과 기타 부채 증권의 70%, 스와프 등 외환 거래의 90%, 국제 무역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경제는 달러에 의해 통합된 상태고 따라서 누구도 달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예로 한국과 호주는 수출 대금의 90%를 달러로 청구하지만 그중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의 비중은 전자의 경우에는 5분의 1, 후자의 경우는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년제국 로마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만 꼽자면은 재정 적자로 인한 국가 부채입니다. 금화의 금이 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럴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미국도 위기 때마다 재정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풀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2000년 WTO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제조 공장이 됐고 상품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관세와 규제로 중국의 물건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중국을 시도할수록 그동안 감춰왔던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약해지는 달러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달러 지수를 보면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만 호황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이랑 굉장히 닮았죠. 그때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닷컴 버블 터지고 중국이 성장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돈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흘러갔죠. 달러 약세 시기를 걸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금리가 다시 오르는데 이제 이때 달러 강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위기 때 엄청난 돈을 풀면서 재정 적자가 커졌고요. 그 결과 달러는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자산과 상품 인플레가 심각해졌죠.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올렸습니다. 2022년이었죠. 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부채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세수 4분의 1이 연방부채 이자 갚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재정 적자는 날로 커지고 있고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는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게 됐고요. 각국의 반발은 나날이 커지게 된 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인 겁니다.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당시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원 통화는요, 코로나 이전 대비 66%가 증가했습니다. 금융시장 내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광의 통화 M2는요 4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격의 급등이 일어나겠죠. 달러의 대체제로 꼽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비트코인은 5년 동안 876%가 오르고요. 금은 5년 동안 72% 올랐고 S&P 500도 7년 동안 78%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76%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달러를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원 통화가 66% 증가하고 금과 증시가 70%대 상승했다. 그 뜻은 달러 가치가 희석됐다라는 겁니다. 인플레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죠. 달러는 계속 찍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자산 가격은 이로 인해서 계속 오르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자산 가격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뜻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과거 로마의 금화처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비트코인이었죠. 증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화두로 나오고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모으면서 달러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랑 벤스가 약달러가 미국에 좋다라는 발언까지 하게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불안이 만들어졌고 사방에서 이제 약달러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장에도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최고의 경제 저널리스트 중에 하나인 폴 블루스타인은 달러를 의심하지 말라면서 달러 패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폴 블루스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포브스에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재무부도 다니고 연준, 백악관, 의회를 넘나드는 경제통에 미국 최고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이에요. 그가 쓴 책이 킹달러라는 책인데요. 책에 왜 달러가 최후의 승자인지, 미국의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가 없는지를 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윈터를 깨우면서 암호화폐 경제의 중추로 자리 잡았죠. 거래, 대출, 송금, 이게 매년 수조 달러의 규모로 지금 온체인 거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을 보시면 지금 보다시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이 더 커졌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현금 또는 단기 국채를 100%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되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액면가로 매일 환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한 법이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규정을 완벽히 충족하는 USDC를 운영하는 서클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만큼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합니다. 규제와 자본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기업의 마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서클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성장하려면은 규제를 준수해서 신뢰도를 확대하는 건 물론이고 결제 수단으로서도 발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은행에 예금을 해야 되고 ETF를 사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라는 점인데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은 혁신적인 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 계약이 뭐냐면 조건만 딱 맞춰지면은 자동으로 결제가 체결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사람이 다 확인해서 결제를 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스마트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요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화가나 음악이 바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는 겁니다. 기사를 읽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자들한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기능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결제 기능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이라면 아직은 자유은행 시대에 민간은행들이 남발했었던 지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기업이 발행한 채무 증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사가 약속을 이행한다는 100% 확신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한다고 해도 또 하나는 소유자가 된다는 무기명 지급 증서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소유자는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받는 거예요. 누군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하면은 신원 확인 없이도 새로운 소유자가 자동으로 청구권을 넘겨받죠. 즉 돈의 이동에 있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래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거는 국제금융 시스템에서는 불법 자금 흐름이 되기 때문에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겠죠. 미국이 러시아를 금융 제재했었던 것처럼 달러 기반에서는 이런 무기가 잘 작동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이런 달러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우회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석유를 사고 중국이 AI 칩을 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자금 세탁기 역할을 해주겠죠. 이런 일이 문제가 되니까 블록체인의 특징인 거래 내역이 공공원장에 남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이거를 추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추적이 늘어날수록 텀블러, 믹서, 비수탁형 지갑, 회피수법 도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디패깅이라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가격을 유지를 해줘요. 그런데 강한 충격이 탕 하고 발생하면 이걸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2022년 5월 테더 가격이 1달러가 아니라 95센트까지 하락했습니다. 22년 가을에는 FTX 거래소가 파산하는 일이 벌어져요. 대규모로 현금화가 일어나면서 97.7센트까지 하락합니다. 23년 3월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이 터졌는데 이때 서클이 이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1USDC 가격이 87센트 아래로 내려갑니다. 1달러가 아니라 13%가 하락한 거죠. 이런 편차를 이용한 환공격이 들어오면은 지급준비금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더 큰 단점이 있겠죠. 중앙은행의 감시가 모든 돈에 뻗치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프라이버시 문제와 지급정지에 대한 공포감을 주겠죠. 그런 점에서 CBDC가 대안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해도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달러를 벗어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착된다면은 달러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99.8%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부채 위협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6조 2천억 달러예요. 미국 GDP의 124%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재정적자를 2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어요. 연방부채 이자는 1년에 1조 1330억 달러인데 이게 세입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세입에서 이자 비중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이자가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럼 미국의 부채가 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은 미국은 망하고 달러는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리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는 돈을 찍어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요. 또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 재정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금리로 인해서 침체가 오고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더 발행할 수가 있게 돼요. 긴축되는 국채 보유량을 줄여야 돼서 팔아야 되겠지만 침체가 오면은 양적 완화로 국채를 사기 시작하고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침체가 오면요 금리도 같이 내려요. 연방 정부의 부채 이자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7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국가 채무 한도가 5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위기를
또 벗어나게 됐죠. 미국은요, 다른 나라들에게 달러 사용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다른 나라 통화를 국제통화 사다리의 바닥에 머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옛날에 엔을 세계화하라고 일본에 압력을 가했었고요. 유럽에 좋다면 미국에도 좋다 이러면서 오히려 유로의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지배적인 통화 하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달러의 위기라는 게 오히려 다양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달러에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흥국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재무부가 창출하는 달러가 세계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특히 금융위기가 올 때 그럴 위험이 더 커질 겁니다. IMF 수석 경제학자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는요, 새로운 트리피네의 딜레마 출현 가능성을 예고했어요. 2008년이나 2020년처럼 해외 달러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달러의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디어에서도 달러의 위기를 계속 보도를 합니다. 이미 10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계는 확장되고 있죠. 국가들의 GDP는 올라가고 있죠. 무역은 증가하고 있죠. 더 많은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대체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달러가 붕괴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어쩌면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생각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달러는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성장했다. 그럴 때마다 돈을 풀고 자산 가격은 올랐다라는 점이죠. 달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투자의 타이밍을 생각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킹달러는요, 달러, 코인, CBDC의 미래와 새로운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룬 책인데요. 달러 패권의 사이클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